안녕하세요. 스마트팜을 통한 미래 농작물 생산에 대해서 소개드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영석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스마트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스마트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은 1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기술이 접목된 작물을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러한 스마트팜은 최근에 기존에 우리가 먹거리로 먹는 신선 채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약 원료까지 그 생산하는 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레스토랑들이 있고,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신선한 샐러드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선한 샐러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수직 농장과 같은 식물 공장 형태가 미래 생산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공장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우리가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처럼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완전 밀폐되어 있는 큰 창고에서 LED와 같은 인공광원을 이용해서 다단식 식물 재배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다단식 식물 공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신선 채소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미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신선 채소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의 생산 작물이 제약 원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에 미국의 GW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에서 소아내전증에 그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원료가 되는 대마를 그 소아내전증 치료제에 적합한 원료로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엔 대규모 유리온실에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대마의 품종을 대마의 그 추출물이 원하는 효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래로 나아가 보겠는데요. 아마 마션이라는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션 영화에 보면은 그 우주대원들이 화성을 착륙해서 탐사를 하다가 복귀하는 과정 중에 대원 한 명이 낙오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이 낙오된 대원은 다시 그 대원 친구들이 다시 복귀해서 자기를 구해줄 때까지 화성에 살아남아야 되는 미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대원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감자를 이용해서 우주에서 감자를 생산해서 그 감자를 먹고 버티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주농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 스마트팜이 우주농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미국 나사에서는 1970년대부터 스마트팜을 이용한 우주에서의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고요. 우리가 앞으로 우주로 나아가거나 또는 심해 핵잠수함 등에서 대원들에 필요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스마트팜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한 핵심 기술이 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식물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광이 필요한데요. 광을 통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광만 있으면 식물이 살 수 있느냐? 아니죠. 그 물도 줘야 되고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최적 조합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팜이란 단순히 그냥 자연 상태에서 제공되는 식물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식물을 더 빠르게 키울까? 또는 우주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또는 심해와 같은 지구상의 그 지상의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광, 영양분, 온도, 습도, CO2 등 다양한 요소들의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은 식물을 최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조합의 환경에서 식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랐는지를 찾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에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제 스마트팜 내에 식물이 자라날 수 있게끔 구현하는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접목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의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와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의 미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1회차에서 제가 스마트팜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원도가 갖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미래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와 같은 경우는 그 산간 지역에 다양한 식물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식물 자원들 중에는 미래의 그 단순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제약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식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차세대 바이오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물 자원들도 강원도는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스마트팜에 도입해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궁한 그 유용한 소재를 최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그러한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산업화하는 것들도 미래 강원도 스마트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